네, 정말 우리 강 선생님께서 말씀해 준 것처럼 비즈니스 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있게끔 딱 좋은 날씨고, 오늘 또 좋은 날씨에 더불어 또 멋진 강의를 해줄 분을 모셨는데요. 에너지가 정말 넘치시죠? 아마 20년 젊게 사시는 분 같아요. 또 오늘 강의해줄 강사님은 권혁진 강사님이시고요. 강사님은 과거 문구업을 통해서 정말 남들보다 빠르게 자영업을 준비했었던 분 중에 한 분이시고요. 이분은 또 그 시대에 맞춰서 또 이제 더 새로운 산업에 관심을 갖고 계셨고, 그 즈음에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셨고, 인기텐을 만나서 지금은 건강도 찾으시고, 가족의 문화를 이끌고,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신다면 사장님들 건강은 물론 앞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멋진 도구를 소개받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권혁진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기텐 아이웨어 권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정 대표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렇게 자영업을 한 20년 동안 하다가 건강상의 문제로 어떤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돼서 지금 이제 10여 년이 넘게 이 건강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건강해지면서 또 다른 이제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또 재미있게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화면 공유하고 하겠습니다. 음, 공유가 됐나요? 아니요, 안 됐어요. 밑에 초록색 공유 화살표 버튼. 잠깐만요. 화살표 말고 그냥 공유 누르고 공유 누르고. 그다음에 거기까지 네네. 누르셔야 돼요. 그 밑에 예. 예. 됐죠? 됐죠? 네. 됐다. 네. 아, 네. 네. 됐습니다. 됐죠? 네. 네, 저는 이제 그래서 건강 쪽에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누구보다 이제 건강하게 살고 있고 이제 뭐 건강은 누구든지 자신할 수 없지만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누구든지 100세 시대를 부정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지금은 건강 100세 시대가 이제 하던데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많이 시간을 투자하죠. 돈도 투자하고 산으로 들으러 또 이렇게 뭐 피트니스 지금 그런 쪽에서 이제 많이 운동을 하고 이렇게 건강에 투자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사람들이 건강을 이제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이제 보통 이제 그냥 막연하게 건강에 관심을 갖고 건강에 운동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건강한 습관 이제 5단계가 있어요. 건강한 습관, 즉 최적의 건강은 올바른 식생활과 운동, 영양의 조화를 이룰 때 항상 된다고 하는데, 그냥 무조건 그냥 뭐 건강을 내가 하게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5단계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물 마시기, 두 번째는 운동하기, 세 번째는 이제 클린, 네 번째는 이제 기초 영양, 그다음에 탁해 영양 5단계가 있는데, 오른 첫 번째, 두 번째인 물 마시기하고 운동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제가 오늘 이제 그 물과 운동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요 책을, 네, 책을 읽으면서 또 한번 되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공부한 걸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물이에요. 그 이제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살지만 건강은 좋은 습관에서 나오고 나쁜 습관에서는 질병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병은 말을 타고 들어와서 거북이를 타고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병이 왔다가 또 나가는 거는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치료를 하려면은. 그래서 이제 예방이 중요하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병원을 찾고 하는데, 이제 명의가 있잖아요. 명의는 이제 전문 지식으로 치료를 잘 해주는 사람을 이제 우리가 명의라고 해서 이제 명의를 많이 찾아다니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전문 지식은 없지만, 작은 그 의학 상식을 통해서 이제 예방을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예방이 이제 하고자 이걸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작은 명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작은 명의가 되기 위해서 이제
건강한 습관을 이제 갖는 거를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따뜻한 물 6잔의 기적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정말 따뜻한 물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지만 단순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초간단 건강법이 따뜻한 물 마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6잔의 기적을 이제 한번 알아보겠는데 우리 뇌의 사상부에는 갈증 중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증 중추의 기능은 40대부터 급격히 감소하고 70세가 되면 그 기능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많은 이제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과도한 스트레스 그래서 많이 이제 받기 때문에 이제 무감각해지는 게 이제 그 사상 그 갈증 중추인데 우리가 또 그래서 이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이게 중추가 망가지다 보니까 이제 물을 많이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현대인들은 정말 물을 많이 안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루에 2리터 이상의 의무적으로 이제 물을 마시기를 이제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하는데 연령에 따른 체내의 수분량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나이가 들면 이제 뭐그 세포가 쭈글쭈글 하잖아요. 결국은 예, 체내에 수분이 빠져나가서 그러는 건데 어릴 때는 정말 피부가 탱글탱글하죠. 그렇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제 그 수분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하게 살려면은 수분을 많이 채워주면은 좀 더 피부가 탱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물을 많이 마시기 운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체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은 인체 각 부분은 많은 양의 수분이 채워져 있어서 충분한 섭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면은 뇌가도 83%, 그다음에 폐에는 83%, 그다음에 그 뭐냐, 폐 85%, 아까처럼 신장은 83%, 폐 85%, 그다음에 피부에 70%, 그다음에 뭐야? 여기 뭐지? 피 94%, 그다음에 눈 95%, 그다음에 또 심장. 모든 그 장기가 보면은 물로 채워져 있고 하다못해 뼈도 22%의 수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물을 많이 마시면 좋은데 많이 마신다고 하지만은 보통 우리가 2리터를 마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음식으로 한 500ml 정도를 섭취하기 때문에 나머지 한 2리터 정도는 예, 마셔줘야 좋다고 하기 때문에 2리터라 하면은 이제 350ml 잔 머그잔 같은 거 한 6잔을 섭취해서 2리터를 충분히 마셔주면 우리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질병의 80%가 물과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앞서서 보시다시피 모든 장기가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이 많이 필요한데 그 수분이 부족하면은 그 장기들이 제 기능을 못 하겠죠. 그래서 수분 부족은 물 보충이 저온 체온 저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따뜻한 물 하루에 6잔을 마시는 거를 의식적으로 이제 운동을 해서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좋은데 오후보다는 오전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물을 마시면 신체에 놀라운 변화 7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물만 많이 마셔도 그러죠. 아무것도 안 먹어도 물만 많이 마셔도 살이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살은 지방이잖아요. 근데 지방은 또 이제 기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피하 지방이 그 두꺼운 사람들은 이게 거의 추위도 덜 타잖아요. 그렇듯이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면 체온을 올려줘가지고 결국은 이제 피하 지방이 얇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살이 빠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면 살이 빠진다고 하고 두 번째는 코막힘 또는 기침에 좋다고 하죠. 그래서 감기는 건조하고 냉한 조건에서 잘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기의 원인 또 바이러스는 저온에서 잘 증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체온을 올려주기 위해서라도 따뜻한 물을 마시면 먼저 코막힘이나 기침에 도움이 되고 따뜻한 물 최대 10잔까지 마시면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2일 정도면 웬만한 감기 약을 이제 먹는 거랑 같다고 하죠. 그래서 감기는 이제 7일 정도 뭐 약을 먹어도 7일, 안 먹어도 7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은 우리 몸에 결국은 또 이제 장을 안촉하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먹으면서 좀 하면은 감기도 이제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생리통에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요즘에 생리통이 결국은 이제 또 우리가 이제 그 혈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을 끌고 나오겠죠. 그래서 생리통의 주 원인은 수분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에서 생리 기간에 수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감지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그 수분을, 생리 기간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생리 기간에도 이제 물을 많이 먹으면 생리통이 좀 이제 완화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랫배 우려과 통증, 또 신체 다른 부분의 수분 교적 현상으로 따뜻한 물의 온기는 근육의 긴장을 해소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근육에 더 많은 혈액이 공급돼서 결국 생리통의 완화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드름과 뾰루지를 줄여준다. 결국은 여드름은 이제 그 지성 피부에 많잖아요. 그래서 지방이 피지선에서 분비될 때 잘 배출되지 않는 건 결국은 이제 기름이 그걸 막고 있는 거죠.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고이면 썩기 때문에 이런 분비물이 세균에 감염이 돼서 이제 그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뾰루지가 나는 거죠. 그래서 세균 감염이 일어나면 환웅이 돼가지고 환웅성 여드름으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설거지할 때 찬물로 설거지를 하면은 이렇게 기름 끼는 거 그릇을 설거지할 때 찬물로 하면 안 닦이잖아요. 똑같은 원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따뜻한 물에 잘 씻기듯이 지성 피부도 따뜻한 물을 열심히 마시면 여드름이 이제 이렇게 녹는 거죠. 그 지방이. 그렇기 때문에 여드름에도 이제 따뜻한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소화 기능을 향상시킨다. 이제 소화를 하려면은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그 저작 운동, 우리가 씹는 운동을 하죠. 그리고 또 연동 운동, 또 혼합 운동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소화 기능을 향상시키는 화학적 소화에서는 장내에서 분비되는 각종 소화 효소에 의해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분해돼 체내에 흡수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은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동 운동은 주로 위에서 일어나며 음식물의 역류를 방지하고 또 혼합 운동은 소화액과 음식물을 혼합시키는 운동으로서 주로 소장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소화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 하나가 따뜻한 온도이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먹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효소는 또 신체 온도가 38도에서 40도일 때 최대 활성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찬물을 먹으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또 활성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물이 따뜻해야 효소의 활성 온도에 접근할 때 효소가 잘 활성화되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따뜻한 물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변비가 사라진다. 정말 현대 젊은 사람들은 변비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전에 저 이제 변비가 이제 이런 얘기 할 때 우리 저 작은 딸이 어렸을 때 좀 저도 이제 약간 무지했었죠. 항상 이렇게 그 약을 많이 먹었었어요. 애가 좀 병치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어느 날 배가 아프다가 떼굴떼굴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계속 다녀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떼굴떼굴 굴러서 좀 큰 병원을 갔더니 그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변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얘가 이 장이 안 좋고 근데 물을 뭐 많이 먹고 이런 거는 잘 몰랐었으니까. 그래서 간장을 시켰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물을 많이 먹어서 이제 약을 많이 먹으니까 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또 물도 많이 안 먹으니까 변이 못 밀고 나온 거죠. 이제 그런 예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물은 장의 운동 그거를 떨어뜨리겠죠. 결국은 연동 이거를 움직이는 거를. 그래서 예과 의사가 수술할 때 체온이 떨어지면 수술을 멈추고 소독된 따뜻한 물을 이제 체온이 올라갈 수 있도록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따뜻한 물이 중요하고 배는 원래 따뜻한 환경일수록 기능을 잘한다.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따뜻한 물, 장 운동이 돌아가고 탄탑 현상에 의해 장내에 물 분자가 체내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결국은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먹으면은 변비도 사라지고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도 물을 많이 안 먹기 때문에 이제 그 따뜻한 물을 마시는 이제 권장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비듬이 줄어든다. 두피도 결국은 피부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 일치적으로 생각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비듬이 결국은 뭐 수분이 부족해서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겨울철에 특히 저기 그 비듬은 또 겨울철에 많이 생기잖아요. 그게 건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철 날씨가 건조해지면 피부도 영향을 받아 건조한 상태가 된다. 그래서 충분한 수분 공급을 통해서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으면 그만큼 결국은 비듬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7가지 이외에도 정말 물을 많이 마시고 특히 따뜻한 물을 마시면 이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또 물 공부를 하면서 더더욱 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저도 이렇게 여름에도 전 냉커피를 잘 안 마셨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잘 안 받았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걸 알고 나서는 물론 커피는 이제 물이 아니지만 따뜻한 거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데 아직 이제 여름에 그 따뜻한 물 먹는 거 운동을 이제 제도 안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냥 미지근한 물까지 먹어봤지만 그래서 그리고 혀가 이게 따뜻한 물을 이게 혀에서만 느낀다고 하잖아. 뇌에서 이제 그 느끼는 건데 혀에서는 이제 우리가 가글을 하고 이제 먹으라 하는데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는데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이제 적용을 해보도록 이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에도 종류가 여러 있다고 합니다. 따뜻한 물을 먹으면 면역력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따뜻한 물은 이제 맹물이 중요한데 특히 백비탕은 이제 100번 끓인 탕에다 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음양탕. 저도 요즘에는 항상 이제 음양탕을 마십니다. 그리고 숭늉. 지금 우리 예전에 저 선조들이 숭늉을 마신 그 지혜가 이제 엿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옥수수차, 이제 보리차, 이게 따뜻한 물 종류고, 다른 거는 다 이제 물이 아니라 그냥 차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찬물을 마시고 싶다면 가글을 하라고 하죠. 그래서 찬물을 마시고 싶고, 이제 그 싶은 욕구는 혀에서 80%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 후 찬물을 마시지 마라. 근데 사실은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나면 너무 갈증이 심하니까 시원한 찬물을 먹으면 엄청 시원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엄청 우리 몸에 데미지를 입히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런 이치를 보면 뜨거운 물에 찬물에 뜨거운 접시를 놓으면 쫙 갈라지잖아요. 그런 충격을 주는 거라고 합니다. 일리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운동 후에 찬물이 마시고 싶다면 찬물로 가글을 한 다음에 따뜻한 물을 마시면, 이제 운동 후에 엄청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은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결국은 암 치료에, 어, 암은 우리 몸이 온도가 내려가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따뜻한 물은 암이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또 이제 혈액 응고 작용을 하고 혈소판의 수치를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따뜻한 물이 중요하죠. 당뇨는 생활 습관병이다. 결국은 당뇨, 고혈압 생활 습관병이고 당뇨는 내 식습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절대로 낫지 않죠.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바로 이제 고지혈증? 예, 맞는 것 같아요. 기름기가 잔뜩 묻은 그릇은 찬물에 또는 뜨거운 물에 어떤 데 다 씻길까요? 그러기 당연히 뜨거운 물에 잘 씻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요즘에 이제 음식이 기름지면서 이제 고지혈증, 혈액이 이렇게 탁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물이 도움이 되고 뼈 건강에도 뜨거운 물이 따뜻한 물이 좋다고 합니다. 뼈마디가 시리도록 차갑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차가운 냉기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뼈를 상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따뜻한 물이 좋겠죠. 그리고 잠들기 전에 물 한 잔을 이제 우리가 자릿기라 그러죠. 많이 이제 예전에 선조들도 많이 활용했던 건데 잠들기 전에 물 한 잔을 마셔야 하는 이유는 눈 건강을 유지하는 하고 지친 눈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무시기 전에 물 한 잔 마시는 게 중요하고 또 수면 장애를 예방하고 숙면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피부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피로를 제거하고 원교 회복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심근경색, 뇌경색 이렇게 심혈관을 위해서도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들기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는 너무 많이 마시면 또 자다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면은 이게 빨리 먹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남편이 밉다라면은 이제 저도 한번 그런 적 있어요. 뭐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항상 이제 빨리 먹는 거는 모르겠는데 찬물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도 예전엔 항상 냉정한 찬물을 없으면 이제 화를 냈었는데 빨리 죽는 방법이 빨리 먹고 찬물을 마시는 거다. 그랬더니 어느 날 정수기가 냉수에서 정수로 돌아가더라고요. 요즘에 보면은 식습관이 다 이런 것 같아요. 빨리 먹잖아요. 빨리 먹으니까 이거 저작 운동도 못 하죠. 그래 효소가 나오겠어요? 바로 저렇게 먹으면 저 밀가루 음식이나 모든 음식이 위에 가서 그냥 그래서 쌓여 있겠죠. 그러면 우리 몸에 그냥 먹는 거죠. 그냥 위를 채우는 거기 때문에 또 배도 금방 고프기 때문에 우리 몸에 피가 살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먹는 거는 소화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어, 물을 또 거기다 또 우리는 이렇게 아이스를 많이 먹잖아요. 요즘에 그 문화가 뭐예요? 밥 먹고 나서 를 먹는데 정말 또 거기다 또 달달하게 타서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건강에 안 좋겠어. 그래서 천천히 씹어 먹고 따뜻한 물을 먹으면 우리가 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게 하시죠? 두 번째 건강 습관, 운동입니다. 정말 운동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부자들도 항상 자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부자들의 생활을 보면은 그 피트니스를 항상 끼고 살잖아요. 그렇듯이 요즘에 뭐, 보통 사람들이 이제 걷기 운동을 많이 하는데, 이제 운동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뭐, 유산소 운동도 있고, 무산소 운동이 있는데, 어떠한 뭐 유산소 운동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네, 건강 습관 두 번째 운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운동이란 이제 운이 동한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몸을 단련하거나 건강을 위해서 몸을 움직이는 일이 운동인데 또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힘쓰는 일 또는 그런 활동도를 말하고 일정한 기축과 방법에 따라 신체 기능이나 기술을 겨루는 일이 또 운동이라고 하죠. 또 운동을 왜 할까요? 우리 오래 살라고 하죠. 건강하려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근육과 심폐 기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에 운동을 통해서 자극을 주면 근육 세포가 근육의 효과를 자극을 주기 위해서 운동이 바로 위한 운동이고 그다음에 둘째 운동은 저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전적 특징을 극복할 수 있고 고혈압, 폐질환, 당뇨병, 고지혈증이 이제 사망률을 현저히 높이기 때문에 특히 당뇨병 환자들은 운동이 생명이에요. 항상 걸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유산소 운동이라도 그냥 밥 먹고 나서 항상 운동을 당뇨병 환자 특히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병과 함께 이제 병행을 해야 되겠죠. 운동이 이렇게 질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인데 안 미치는 데가 없어요. 골다공증, 그다음에 또 뭐 여성 골반, 뭐 그런 것도, 그다음에 뇌졸중, 또 심장 질환, 그다음 고혈압. 이게 운동을 하면 이제 근육도 생기고 또 이제 뭐지? 대사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운동이 어디에 안 미쳐야가 더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운동장이든 산이든 많이 운동을 해요. 근데 보통 다 유산소 운동을 하죠. 그렇지만 요즘에 저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는데 운동이 너무 재밌어요. 이제 기다려져요. 그래서 이제 또 그리고 그러는데 유산소 운동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유산소 운동을 해서 근데 제가 운동을 해보니까 유산소 운동할 때는 하고 또 산에 갈 때 하고 또 이 근력 운동을 할 때 하고 다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상식은 알고 있었죠. 다 이 근육이 어느 운동을 하면 어떤 근육이 발달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말
산에 다닐 때는 종아리 근육이 튼튼하지만 요즘에 하는 근력 운동은 이게 허벅지가 예, 그 커지는 것 같아요. 허벅지가 단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하고 이제 무산소 운동하고 이제 병행을 해주는 게 되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운동을 많이 하지만 일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한다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운동 종류는 걷기, 등산, 자전거 타기가 이제 대다수라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근력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일본이 장수 나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그 지방보다 탄수화물이 더 빨리 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력 운동을 해야 이 쌓여 있는 지방을 태울 수 있기 때문에 근력 운동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이제 키가 작아진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키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운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스크의 8, 90%가 이제 그 팔 수분인데, 또 운동은 또 아침에 하는 것이 좋다고 하나요? 그래서 30분 정도 걷기, 빨리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에어로빅과 또 이제 무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이제 키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산소 운동도 필요하고 본인의 알맞는 적당한 근육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척추와 관절의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칭을 생활화해야 한다. 무릎, 허리, 목, 고관절 등 전신의 근육 긴장을 풀고 적당히 강한 운동을 하는 게 좋은데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하는 그 뭐지? 운동이 스트레칭부터 유산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복근 운동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도 저는 이제 이 운동을 한 번 약속을 하면은 지켜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제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침에 힘이 들어도 이제 뭐지 함께 하고 그러니까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다가도 7시 반에 들어오려고 노력하고 아침에는 이제 집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이 정말 또 아침을 일찍 시작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시간이 기다려져서 운동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근육은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중강도 유산소 운동, 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강도 고강도 근력 운동 이거를 병행을 해야 이제 우리가 근육을 채울 수 있다고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기에 맞춰서 처음부터 무리를 하면은 이제 또 이렇게 어, 아프니까 조금씩 늘려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육의 노화, 근감소증. 결국은 나이가 들면서 다른 게 피부도 뭐 수분이 빠져서 뭐 피부도 노화가 되고 하지만 결국은 근력이 빠져서 우리가 만약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있어봐요. 움직이지 않으면 일주일만 되면 근육이 쭉 빠지거든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 뼈가 또 지탱하는 게 근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어, 근육을 근육을 저축하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근육은 40대 이후에 1%씩 감소하고 80세가 되면 근육의 50%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계속 근력 운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력 운동과 수면과의 관계. 또 근력 운동을 하면 또 수면도 잠도 잘 오고 그러기 때문에 근력 운동은 불면증 해소에 효과적이고 근력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유산소 운동과는 더 나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 3회 꾸준히 6시간에 9시간 정도를 이제 권장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잠이 안 오시는 분들도 결국은 이제 근력 운동을 한번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면 부족 해소 방법, 꾸준한 운동을 통해 근력을 강화시키면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불면증의 위험에서 이제 안전하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연예인들이죠. 연예인들 보시면 정말 우리가 같은 몸무게인데 근력이 근육질을 몸하고 이렇게 지방하고 이렇게 보면 차이가 엄청나죠. 이분들도 이제 유명하신 분들도 운동 전과 운동 후에 이렇게 멋지게 봤기 때문에 어, 이, 근육을 채워야 됩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여 마음이 변해 몸도 변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보통 보면은 다 운동을 안 해야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운동을 많이 하는데 운동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나는 가난하게 살아요. 이런 얘기라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운동은 필수에 밥 먹듯이 우리가 밥은 뭐 한 끼, 뭐 운동도 한 끼는 한 번은 안 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근육을 꾸준히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하는 한 운동을 꾸준히 밥 먹듯이 해야 내 몸을 건강하게 오래 살라는 게 아니라 할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는 거는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에 이렇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질병은 낫는 것이 아니라 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 예방이 중요하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결국은 운동도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단계 5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5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물과 운동입니다. 운동하고 물은 돈이 많이 안 들어요. 2가지만 실천해도 건강한 100세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단계 건강 실천으로 100세 건강한 삶을 준비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 단계, 또 가장 못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또 몸소 실천하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안내해 주신 우리 권정 사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사장님들, 응원의 댓글, 감사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선희 사장님, 나와주세요.